오픈 프라이머리 스페셜 타임에 대해서 잠깐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금일 11시부터 12시간 네이버 시작 페이지 메인 광고 페이지를 또 1시간 동안 저희 오픈 프라이머리 광고를 독점으로 해서 게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서 이번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완전 국민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고취하고 특히 직장인들의 선거인단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고 주목도는 약 50에서 60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광고 클릭 및 브릿지 페이지 방문 예상도 4, 5만 명 이상, 이를 통해서 선거인단 등록도 최소 4, 5천 명 이상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시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 온라인 광고 캠페인을 수행하고 있는 미디어목 컨소시엄의 김지영 국장입니다. 오늘은 오픈 프라이머리 온라인 광고의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은 오픈 프라이머리 스페셜 타임에 대한 내용과 오픈 프라이머리 광고 캠페인의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페셜 타임입니다. 왼쪽 보고 드린 대로 오늘 11시부터 12시까지 네이버 메인 페이지 상단 배너를 독점하는 광고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50에서 60만 명 정도가 제 오픈 프라이머리 광고를 보게 될 것이고요. 4에서 5만 명 정도가 광고를 클릭해서 저희 브릿지 페이지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에서 5천 명 정도가 선거인단에 즉시 등록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브릿지 페이지에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본인의 SNS를 통해서 저희의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내용이 대량 확산될 것입니다. 바로 크리에이티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조절하시면 나이 많이 드신 겁니다. 이 크리에이티브는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직접적으로 100% 작용하는 어떤 오픈 프라이머리의 의미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까지 저희가 광고 집행한 것이 상단과 하단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광고들은 저희가 광고를 만든 목적은 가볍고 그 다음에 즐겁고 새롭고 색다르게 해서 유권자들이 정치 참여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그래서 제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광고였다면 오늘 11시부터 12시에 벌어질 광고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네이버 상단에 저희가 이렇게 광고가 집행될 것입니다. 이렇게 광고가 집행될 때 저희 광고를 보고 유권자들은 클릭을 하게 될 것입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 브릿지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 브릿지 페이지에서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이 이루어져서 유권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또한 각가지 컨텐츠들을 퍼내놓을 수 있게 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물풍선 쏘기가 있습니다. 물풍선 쏘기 할 때 저희의 어떤 유권자가 지지하는 기호 1번 정세균 후보님이라고 하면 후보님을 해서 쏩니다. 그러면은 후보님의 어떤 아이콘이 나와서 내일을 기다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릴 것이고요. 김두관 후보님 같은 경우는 내게 힘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뜸으로 해서 유권자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즐겁게 이 안에서 놀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용감한 녀석들이라든지 물풍선 쏘기라든지 아래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들은 이건 저희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광고 내용들입니다. 광고 내용들을 위에 상단에 마우스 오버를 하시게 되면은 저희 광고들을 퍽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서 자신의 SNS나 자신의 어떤 블로그나 이런 거를 통해서 확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저희는
콘텐츠로 포스터들을 만들었습니다. 포스터에 대한 내용은 뒤에 상세하게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프라이멀 리얼 액션이라서 해서 이거는 미스 고의 포스터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저희 후보님들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우리 국민에게 매우 실망감을 주고 있는 MB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오픈 프라이머의 의미, 취지가 훨씬 더 넓게 퍼질 것이라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 최초의 경험이랑 오픈 프라이머의 어떤 초대장을 돌리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4명의 후보님이 계시고요. 이 후보님은 각각 한 명씩 자리에서 만들어서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광고 캠페인 기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가 저희 전체 캠페인 기간이고요. 상반기, 하반기를 나와서 전반기에 지금 4개의 광고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상류관과 그 용감한 녀석들, 그리고 물풍선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스페셜 타임안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 이후에는 저희가 2가지 안 정도를 더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서민 스타일, 그리고 하나는 소셜 커머스 안입니다. 서민 스타일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감한 녀석들의 후속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셜 커머스 안은 타임 마감이라는 어떤 의미를 전달해서 막판에 선거인단 모지가 어떤 몰이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서민 스타일은 요새 핫 트렌드가 되어 있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보시면 서민 스타일, 내일이 기다려지는 사나이, 내게 힘을 주는 사나이, 마음이 편한 사나이, 사나이를 먼저 사나이 등으로 카피가 후보님들 슬로건과 연계된 카피가 나가고요. 우리는 서민 스타일에서 끝나게 됩니다. 이 사나이란 라임은 이 강남 스타일의 노래에서 나오는 라임입니다. 이 라임에 맞춰서 저희가 카피를 구성하였고요. 이렇게 카피가 구성될 때 일반 유권자들이 훨씬 더 저희 광고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서민 스타일에 나오는 그런 모션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핫 이슈가 되는 말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광고에서 구현이 될 것입니다. 이 광고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에는 저희 타임 마감이라는 소셜 커머스 안을 좀 차용해서 막판에 오픈 프라이머리와 선거인단 모집의 대세몰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광고 도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아직 저희가 다 만들지 못했어가지고 나중에는 예, 지금부터 제12차 확대 광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찬 대표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저는 어제 김대중 대통령 3주기를 맞이해서 목포시에서 주최하는 추모문화제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목포시 유지들하고 관객자들을 만나서 차담회를 하고 저녁 식사를 했는데 분열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얘기가 하나도 없고 정권 교체를 꼭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절절하게 하시는 것을 경청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정치학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요즘에는 커뮤니케이션 속도가 아주 빨라지고 SNS 같은 이런 그 매체들이 많이 발전하고 모바일이 발전해서 굉장히 그 정치 환경이라든가 이런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고 됩니다. 예전 같으면은 건불 10년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정말 건불 5년이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 특히 작년 말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에서 거의 SNS 혁명이라고 할 만큼 그 정보가 이렇게 빨리 유통되는 바람에 정권이 많이 교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8개 국가의 정권이 교체가 됐다고 합니다.
올해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만 치르는 것이 아니고 미국도 선거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중국도 지도부 교체기에 지금 들어가 있고, 일본도 지금 언제 다시 총선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민주당이 이번 대선을 잘 치러내는 것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취임한 이래로 굉장히 많은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산 철강 같은 데는 포크레인이 수십 대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 거기서 캔 철광석이 그 연길까지 철도가 연결이 되어서 중국으로 다량으로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 걸 우리 북한 학자들이 얼마 전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 북한의 좋은 노동력, 좋은 지하 자원을 우리는 거의 하나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중국은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남북관계가 이렇게 차단이 됨으로써 북쪽에도 어렵고 남쪽은 아무런 이익을 못 보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우리 당에서는 하루빨리 남북관계를 복원을 해서 경제교류 협력을 대폭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정책을 바로 시동을 하겠습니다. 개성공단에 진입한 출퇴근하는 도로 개통식이 8월 31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외통위원들께서 한 분도 빠지고 없이 다 참석을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능한 그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경제인들이 북한의 저 좋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정부에게도 많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정부도 그걸 긍정적으로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남북관계가 이렇게 대치됨으로써 하나도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리 경선이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어제까지 79만 2,500명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열하루 9월 4일까지 등록을 하면은 최소한도 150만 명 이상이 등록을 하고, 아마 200만 명까지 등록 가능성이 이제 높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연한 것처럼 저렇게 배너 광고도 하고, 우리가 거리에서 리플렛을 나눠주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0만 명이 참여하는 국민경선은 전 세계 역사상 우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가 80만 명이 참여했는데, 그보다 배가 넘는 숫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선의 내용을 우리가 잘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어제 네 후보가 텔레비전 토론을 했는데, 방식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도를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토론 내용도 격조 있고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당에 또 언제 토론이 있느냐라는 전화와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지는 텔레비전 토론을 좀 더 활기차게 치열하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선관위에서 잘 준비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당직자들은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경선에 가능한 많이 참여해서 우리 경선이 보다 알차고 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들이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일주일에 네 번씩을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아주 힘든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 건강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각별하게 세심하게 보호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지원 원내대표님 모두가 있겠습니다. 표현의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 가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전원이 인터넷 실명제 규정을 규정한 현행 법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낸 것을 민주당은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총선 공약에서 국민들에게 천명한 바 있습니다. 네티즌 탄압의 역사는 2004년 한나라당, 즉 새누리당의 정개특위에서 선거 관련 댓글에 게시판 실명제 도입을 한나라당이 주도한 데서 시작했습니다. 악플 잡다가 인터넷 다 태운다 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이버 모욕죄까지 신설을 주장하다가 네티즌 괴롭히기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당시 박근혜 후보는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적극 주장한 장본인이십니다. 박근혜 후보는 2007년도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즉각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도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헌재의 유언 판결이 났는데 아직도 박근혜 후보는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하는지 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우리 민주당의 정책을 넘어와서 마치 자기 것인 양 말씀하시는데 과연 인터넷 실명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꼭 밝혀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묻지마 범죄 참으로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개인의 정신적, 성격적 장애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회 병리 현상의 진단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소외감과 좌절, 상대적 박탈감이 누적되면서 극단적인 보복 심리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높은 실업률, 경제적 압박, 치열한 경쟁 등이 사회 전반의 불안과 긴장으로 연결되어서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병든 토양에서 병든 식물이 자라듯이 묻지마 범죄의 1차적 원인은 사회적 우리 국가의 문제입니다. 그 토양을 개선해야 하는데 노력해야 될 집권당에서 엉뚱하게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이미 집권 여당의 자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내년 2월부터 이러한 문제를 개선시키겠습니다. 그 전에 국회에서 또한 심의를 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이러한 것을 반영해서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토양이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유력한 간부가 우리 민주당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시민은 정부보다 더 용감했습니다. 특히 이각수 명지대 무예과 교수나 김정기 전 청와대 경호실 수행부장의 용기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상입니다.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야당에게 떠넘기기식의 발언을 규탄해하지 않습니다. BBK 가짜 편지는 재수사를 해야 합니다. BBK 사건 수사팀이 주진희 기자와 김경준 씨 변호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BBK 기획 입구서류 단초가 된 BBK 가짜 편지는 당시 한나라당이 자행한 중대한 정치 공작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BBK 의혹을 제기한 모든 사람이 무죄를 받았고
박근혜 후보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오직 우리 민주통합당의 정봉주 의원만 감옥에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한나라당 공작정치의 대표적 사건인 BBK 가짜 편지는 반드시 재수사를 해야 되고 정봉주 의원의 석방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한길 최고위원의 모두가 듣겠습니다. 예, 어제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 예비 후보 4분이 텔레비전 토론을 가졌습니다. 네 분 모두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직접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네 분 모두가 대통령 될 수는 없습니다. 네 분 중에 한 분, 이분이 그래도 더 적합하겠다 하는 분 선택해서 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으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민주당은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선택권을 국민 여러분께 맡겼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 주십시오. 1688-2000번입니다. 오늘이 한중수교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중관계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공동번영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남북관계에서 중국이 보다 균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갖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세계 속에서 중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중국은 점점 더 중요한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의 국민들이 서로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더 이해해서 서로가 좋은 이웃나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미래에 대한 최고의 예언자는 과거다라는 바이런의 말을 소개했습니다만 오늘은 중국 사마천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전사지 불망후사지사 지나간 일을 잊지 않고 본보기로 삼으면 어제의 역사가 내일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유신 독재 시대에 청와대 안주인을 했던 분이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유신만이 살 길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칼부림, 묻지마 살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쓰러져가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인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국민 98%가 계층 상승의 희망을 잃고 있다는 자료를 보고 충격받았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 서민들이 희망을 다시 되살리는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에 유독 공을 들이는 것은 바로 우리 서민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살려내기 위한 노력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러한 묻지마 살인, 묻지마 칼부림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민주당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책임성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는 대단히 안타까운
발언이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추미애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 당의 대선 후보 내부는 강진 토론이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처럼 1인 독재 하나만 한 그런 뻔한 경선이 아니라 민주당 후보는 각자 능력과 비전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상호 검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이런 것이 대통령 후보들이 벌이는 토론다운 토론이구나, 이것이 정치이구나 느끼셨을 것입니다. 멋진 토론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것을 보시면서 1688의 2000번으로 모바일 경선과 완전 국민 경선을 결합한 민주당의 선거 혁명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1688의 2000번으로 전화 주신 분이 이제 70만 명에 곧 이르고 또한 주초에는 100만 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 추미애가 약속드리겠습니다. 100만 번째로 모바일 경선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그분이 원하신다면 저와 함께 100만 번째 한 분께 100만 명 모두 다에게라고 얘기할까봐 네, 100만 번째이신 분께 그분이 원하신다면 네, 저와 함께 1일 데이트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왜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200만 번째 되시는 분들은 아마 그분이 원하시는 다른 최고위원님들 당대표님도 가능하실 것 같고 그분이 할머니시라면 당대표님이 나서실 것 같고요. 네. 200만 번째는 아마 주중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후보는 국민들께 다가가는 노력을 하고 또 당은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뿐인 그런 경제민주화가 아니고 경제민주화가 우리 국민들께 이런 용기와 희망을 드리겠습니다라는 피부에 닿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과연 무엇일까를 오늘도 오후 3시에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최고위 회의를 경제민주화 관련한 최고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나온 방향을 정책위와 함께 조율을 해서 정말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배출하고 집권을 하면 이런 정책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번 그 완전 국민 경선에 대통령 후보와 함께 당이 약속하는 것도 믿고서 참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흥행을 후보뿐만 아니라 당도 책임지는 그런 완전 국민 경선제로 이끌고 가겠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반값 등록금을 반드시 완벽하게 확실하게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반값 등록금은 제대로 실현하려면 사학개혁과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도 그 방법으로서 대학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바로 대학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 사학개혁과 관련이 가장 깊은 것이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바로 몇 년 전 사학개혁을 앞장서서 반대했던 그것도 장외투쟁을 벌였던 분이 바로 박근혜 후보가 아니겠습니까? 사학개혁이 추진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반값 등록금 실현할 수가 없는 것인데 당시 사학법 개정 반대의 선봉장이었던 박근혜 후보가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공약과 당신이 했던 그 정책에 대해서 이 미스매치를 불일치를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그 진정성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한구 원내
대표께서 묻지마 살인으로 불안에 떠는 국민들에 대한 우선 집권당으로서의 송구함, 또 그런 치안 대책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을 말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야당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그 말의 품위가 없으면 물론이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 정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장담을 해도 우리 국민들 귀에는 그 도덕적이라는 단어가 들리는 것이 아니고 하는 언행으로 봐서 도덕적인 것이 도둑적인 것으로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허탈과 무책임 정치 속에서 국민들이 자포자기하면서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에 이르고 이런 것이 사회 병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터지는 것입니다. 골문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터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명박 정권과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집권당 새누리당 책임이 먼저인 것이죠. 물론 야당으로서도 이런 묻지마 살인과 또 이런 폭행이 비일비재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국정의 한 축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을까 라는 점에 있어서 국민들께 송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 정권 들어서서 치안 예산 비중이 2007년 4%에서 2012년 2.5%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살고 있는 취약 지역에서 치안 양극화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부분의 소득 양극화도 문제이지만 이런 치안 양극화도 사실 큰 문제인 것입니다. 후보, 박근혜 대권을 노리는 후보는 이른바 조문정치, 참대 정치를 하면서 말로만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당의 원내대표는 상대당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막말을 하면서 정쟁을 벌이고 있다면은 누가 그 통합의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박근혜 후보는 이런 묻지마 정치, 막말 정치를 일삼는 이한국 원내대표에 대해 적극적인 사퇴 조치를 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기정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가계부채가 922조 사상 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1분기에 약간 줄어들더니 2분기 들어 다시 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2금융권에서 특히 이 가계부채가 늘어가고 있는 것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제1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보니까 서민들이 대출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고 있고 이들의 신용도가 낮다 보니까 이 구조적인 위험에 봉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가계부채에 대해서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서 해소하겠다. 그래서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튼 결국 빚을 내서 빚을 갚으라는 이런 정책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이 서민보호 공정대출 관련 법안도 많이 내놓고 있고 또 민주당 후보 중에 한 분은 공익은행과 같은 구체적인 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귀 기울여서 정부가 이런 서민들의 금융불안, 국민들의 금융불안 문제가 해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본 외교적 결례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일본 애무서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이렇게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확실히 주장하고 있고 또 대통령의 그 일왕 사과 발언까지 사죄하라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내정 간섭입니다. 일본의 이런 내정 간섭과 고압적 태도를 보고 있으면 지금이 일제와 강점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일본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외교적 결례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침탈 야욕인 만큼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야 되고 일본은
성노예 사건을 포함해서 진짜 대한민국 국민한테 정말로 사죄해야 될 사람은 일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공천헌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검찰은 박근혜가 선택한 여자인 현영희 의원에 대해서 사전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정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선택한 공심위원이었던 현기환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홍준표 전 의원에게도 서면조사로 가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의혹 덩어리인 공천장사 사건을 두고 이 돈 많은 현영희 의원과 남편이 공모해서 일어난 개인 사건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박지만 세양이 저축은행 사건 봐주게 하던 검찰이 이 박근혜 후보하고 공생을 해보려고 손을 내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국가기관 선관위가 제출한 100쪽짜리 증거 자료보다도 현영희 의원이나 조기문 씨의 입을 더 신뢰한다는 것이 검찰의 말이고, 특히 미래 권력인 박근혜 후보의 눈치 보기가 구애하는 모습이 정말 민망할 정도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검찰에 수사 의뢰할 때 이례적으로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공개한 것은 그만큼 자신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사건이 다시 중앙선관위로 넘어가게 될 상황에 동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중앙선관위가 2달 가까이 조사에 제출한 100쪽짜리의 고발장을 검찰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관위는 이 100쪽짜리 고발장을 책임있게 국회에 공개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의혹이나 혐의에 대해서는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되고 준비된 과정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우상호 최고위원의 모든 말을 듣겠습니다. 네, 그동안 매 최고위원회 때마다 제가 반값 등록금 즉각 실현을 강조했고, 그리고 지방을 돌면서 반값 포장마차에서 떡볶이와 오뎅을 배달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어제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추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 그것이 새누리당의 당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진정성이 있다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이미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말로만 반값 등록금 정책을 펼치겠다고 한 공약에 지쳐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박근혜 후보의 반값 등록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제도의 연장으로 보여집니다. 저소득층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해서 부담을 덜어주고,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도 성적과 그리고 소득 수준에 맞추어서 차등 지급하겠다고 하는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이명박 정권의 국가장학금 정책은 저희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응하여 임시 방편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실제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된 정책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1조 5천억에서 1조 7천억 가까이 국가장학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다고 하나, 적게는 만원, 많아야 70만원 정도의 장학금이 제공되고 있고, 평균적으로는 약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장학 등록금이 학기당 300만원에서 400만원 가까운 이러한 형국에 만원짜리 장학금 달랑 주고 국가가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생색내는 것, 이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을 만나서 선심 쓰듯이 발표한 박근혜 후보의 정책도 바로 이런 국가장학금 제도의 연장이라면
그것은 또 다른 실망과 좌절을 불러올 것입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이 아니고 사실상 반쪽 장학금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등록금을 인하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보인 이상 양쪽의 안을 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진전시킬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권을 잡으면 해주겠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당론에 가깝다면 바로 이번 8월 국회에서부터 즉각 반값 등록금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열어서 법안과 예산 그리고 각종 제도에 대한 여야 회담을 즉각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 이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후보는 표를 얻기 위한 선심 공약을 남발한 것으로, 그래서 대학생들이 지적한 것처럼 그 진정성이 없는 지도자로 그렇게 규정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대선까지. 박근혜 후보가 제2의 이명박 후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즉각 여야 회담에 새누리당이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통령 후보로서 지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김태호 원장이 독도 주변 해양 및 해저 자원을 한국과 일본이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분은 자기 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지금의 한일 외교 갈등을 해결하려면 독도의 영유권은 한국이 갖고 독도 주변의 자원을 일본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주장입니다. 독도 주변의 해양 자원을 일본에 양보할 것이면 그것이 어찌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겠습니까? 상징적으로 독도의 주권만 확인하고 나머지 국가의 국익에 해당되는 자원을 양보하자는 이런 주장을 국책연구원장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한심하고, 바로 이런 사고방식이 지금 집권 세력의 공통된 문제인식이 아니냐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우파의 피해는 왜 이토록 끈질기게 친일의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집권 세력 전체가 일본에 대한 외교 정책의 기조를 공유하지 않고 좌충우돌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오히려 일본의 일사불란한 대응이 한일 간의 외교 전쟁에서 한국의 고립을 불러오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다시 제기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집권 세력 전체 내부에 일본에 대한 인식, 한일 외교의 기조를 공유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집권 세력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용득 최고위원의 논평을 듣겠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이 다 돼갑니다. 대선 당시 공약했던 747 공약, 즉 성장률, 국민소득, 강대국 진입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자살률과 실업률, 범죄율 등 아무런 통계치만 급성장했습니다. 불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묻지마 범죄의 본질적 해소를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고 사회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한편으론 일부 흉악범들의 묻지마 범죄로 인해서 우리 사회 소외계층이 집단 매도되는 또 다른 공동체 파괴 현상이 나타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오는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통해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고 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해 함께 해야 합니다. 얼마 전 서산의 한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학생이 가게 주인에게 성폭행 당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피해자의 사례처럼 우리나라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은 매우 취약합니다. 급여를 제때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다반사고 업주나 손님으로부터 언어폭력과 성희롱, 성폭력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들이 주로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문제를 제기하면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단속의 한계로 청소년 노동자들은 인권을 유린당하기 십상입니다. 말 그대로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인권 침해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해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동시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수없이 제기했던 정규 교과 과정에 노동상권을 비롯한 노동인권 교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저를 비롯한 못난 어른들이 각성하는 마지막 희생이 되도록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이상입니다.